현재 온도는 29도, 습도는 79%래요. 이렇게 채워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원료분이고요. 다시 한번 새로 고침 좀 해볼게요. 현재 온도는 29도, 습도는 79%래요. 그죠? 현재 날씨 API가 적용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미 이건 구현을 우리가 해봤으니까 다시 구현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오픈 웨더 API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현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현재 온도와 습도 얘는 그냥 수치 나오는 거고 이 두 개의 수치만 현재 날씨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키포인트가 아니라 요거에 따라서 지금 일단은 얘는 100도를 360도로 계산을 했을 때라고 했어요. 맥스가 100도예요. 습도도 100도로 했을 때 79도. 그러면 이렇게 채워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볼까 합니다. 아, 얘와 유사한 라이브러리는 우리가 이미 알려드렸어요. 여기에서 이미 했다고요. 프로그레스 바 커스텀이라고 해서 프로그레스 바 JS라는 저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SVG로 바로 저걸 만들어주는 건 구현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바랑 서클이랑 아니면 내가 만든 SVG의 어떤 모양이든 간에 저 프로그레스 바 JS를 이용해서 구현을 했었습니다. 그건 이제 라이브러리 쓴 거고 우리는 이제 순수하게 짜보려고 굳이 어려운 길로 한번 가볼게요. 다운받으신 베이스 안에 보시면 AI 파일이 하나 있어요. 일러스트를 열심히 그렸답니다. AI 파일도 열어주시고 엄청나지? AI 파일 찾으셨습니까? 이거랑 HTML 볼까요? HTML 폴더를 에디터로 열게요. 인덱스 HTML 볼게요. 자, 인덱스 HTML을 보면 하나의 구조만 파악을 해볼게요. 저게 구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차트 하나 볼게요. 차트가 이런 식으로 둘, 셋, 넷 이렇게 있지요. 됐습니까? 자, 첫 번째 ID 선샤인의 구조를 파악을 해볼게요. ID 선샤인. 예. 열면 또 접어볼게요. 안에서도 접어봅니다. 크게 세 개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죠? 일단은 쉬운 것부터 파악을 해보면 차트의 컨텐트부터 볼게요. 차트의 컨텐트에는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숫자가 나올 자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그래픽선의 PNG 다시 한번 브라우저에서 이제 화면을 볼게요. 여기에서 여기 이 아이콘 있지 않습니까? 안에 얘는 날씨 아이콘을 가져올 거고 얘는 그냥 습도 아이콘이 있어요. 그죠? 여기 아이콘이 있고 그 다음에 숫자가 있다고요. 이게 지금 누구라고? 얘라고요. 이미지랑 텍스트 안에 이렇게 돼 있고 숫자가 나올 자리가 있어요. 숫자가 나올 자리가 퍼센트라고 해서 빈 게 있고 그 뒤에는 디그리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하나는 도고 하나는 퍼센트고 뭐 그렇게 되겠죠. 확인됐습니까? 어디가 이제 복잡하냐면 여기 안에가 복잡해요. 동그라미에 채워지는 거 하나 만드는데 동그라미에 이렇게 채워지는 거 만드는데 왜 저렇게 복잡하게 돼 있지? 왜 두 개로 구분이 돼 있을까?를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해야 되겠다고요. 얘를 파악하려면 CSS가 완벽하게 이해가 돼야 합니다. HTML 구조와 CSS가 미리 밑간이 다 돼 있어요.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HTML 일단 두 개로 나뉘어 있고
그 다음에 클래스명이 outer와 left, 클래스명이 outer와 right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칸 들어가 보면 서클의 inner가 있고 그 다음에 서클의 body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 안에 지금 두 개의 요소로 나뉘어 있고 그 안에서도 한 칸, 두 칸 들어가 있다고요. 왜 이렇게 돼 있는지 CSS와 같이 분석을 해볼게요. 우리가 짠 게 아니니까 분석을 해야 되겠지? CSS 가볼게요. 메인 CSS 봅니다. 누구부터 보냐면 차크의 컨텐트는 어차피 absolute 해서 누굴 기준으로 HTML 다시 한번 볼게요. HTML을 보면 얘 각각의 차트 이 녀석을 기준으로 누가 접어볼게요. 또 이 차트의 컨테이너가 이 차트를 기준으로 해서 앱솔루트로 붕 띄워서 동그라미의 흰색 배경 안에 아까 이미지와 글씨가 있는 거라고요. 여기까지는 이해됐습니까? 얘가 동그라미가 있고 흰색에 안에 글씨가 있는 거라고. 동그라미 보더 레디우스 50%에서 동그라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위에 누가 기준이라고? 얘가 기준이라고요. 차트 클래스명 차트를 기준으로 해서. 그죠? 여기까지 파악되셨죠? 얘야 쉽고 이제 어디가 이제 헷갈리냐면 여기서부터가 엄청나게 헷갈려요. 여기에 no border radius라는 건 우리 HTML에 없습니다. 만약에 border radius의 50%라는 걸 지원 못하는 브라우저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예 보여주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건 누가 해주고 있을까요? 예, 모더나이저가 해주고 있을 거라고요. 이건 그럼 건너뛰고. CSS도 짜야 되는 거구나. 내가 지웠구나. 네, HTML 구절을 보고 CSS를 짜야 되네요. 제가 그렇게 해놨네. 자, 그럼 CSS를 짜봅시다. 짜보면서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림도 보면서 구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서클의 바디부터 스타일을 좀 잡아볼까 합니다. 여기 안에 서클의 바디가 안에 있어요. 제일 안쪽에 있는 것부터 한번 잡아볼 거예요. 준비되셨습니까? CSS 가볼까? 서클의 바디에다가 뭐 해줄 거냐면 각각의 색깔이 다르거든요. 이거를 이게 지금 누구냐면 완료본 볼게요. 요 뒤에 이 색깔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게 동그라미가 뭐 이 정도, 아이고 좀 잠. 요 정도로 돼 있겠지. 동그라미가 지금 제가 지금 드래그를 잘못해서 그렇지만 요 정도. 지금 제가 동그라미 그린 게 서클의 바디라고요. 이해됐습니까? 얘의 배경 색깔이 각각 다르고 크기도 있다고요. 그죠? 그거를 먼저 잡아 볼게요. 서클의 바디 카피. CSS 올게요. 됐습니까? 서클의 바디 포지션 있고요. 그 다음에 위드와 하이트는 누구랑 똑같으냐면 아까 서클 얘 부모랑 어디 갔니? 차트보단 좀 작고 얘 클래스명 차트와 같은 크기로 동일하게 있게 하겠습니다. 카피 왔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고 얘들마다 색깔이 다른 게 있었으니까 ID 선샤인 안에 서클 바디, ID 워터 안에 또 똑같이 서클 바디가 있으니까 각각의 구분은 얘 부모인 ID로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요. ID로 해서 선샤인부터 안에 서클 바디 각각의 배경색을 지정을 좀 할게요.
그래서 id water, id birds, id wood. 색깔 바꿀게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하고 브라우저 화면 일단 확인을 해 보실게요. 네, 지금 현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브라우저 화면과 같이 좀 볼게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일단은 지금 각각의 차트의 배경색을 다르게 해 주었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지금 우리가 누구의 색깔을 준 거냐면 HTML 가볼게요. HTML에 보면 선샤인만 보겠습니다. 선샤인 안에 서클 바디 얘랑 둘 다 무슨 색깔을 이 색깔을 준 거라고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면 여기서 검사를 해보면 서클 바디에다 마우스를 살짝 올려보면 아우터 안에 있는 거, 레프트 안에 있는 거 이렇게 보면 얘나 둘 다 똑같은 자리에 겹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소 검사에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죠? 자, 이제 누구의 스타일을 잡을 거냐면 그 바깥에 있는 아우터와 이너의 스타일을 잡을 거예요. 자, 얘 색깔이 있는데 얘를 안 보이게 만약에 50%라고 한다면 얘를 가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려야 된다고. 이해됐습니까? 가릴 게 있어야 되겠다고. 얘를 가릴 게 있어야 되는 거니까 누구? 그 부모, 지금 이 서클의 바디에 부모가 있다고요. 이 부모한테다가 크기를 주고 이 부모의 바깥으로 넘어가는 건 안 보이게 해 라고 해서 오버플로우 히든을 걸 거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사각형 얘에다가 이 서클의 바디의 부모 누군가에든 사각형을 이렇게 반을 그리고 얘한테다가 오버플로우 히든을 걸면 어디만 나오겠습니까? 요 안에만 나오고 이 바깥쪽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이해되었습니까? 근데 이게 사각형이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반쪽분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각형이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된다고요. 여기에 보면 서클의 부모에 이너가 있고 아우터가 있다고요. 근데 왜 앞에 바깥에 하나씩 더 있을까? 그거를 그림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일러스트로 가봐주세요. 일러스트를 보고 계십니까? 자, 여기에서 지금 다 드러내 볼게요. 여기에서 하나하나 빼봅니다. 빼봐 보세요. 이렇게. 자, 지금은 누가 보이고 있는 거예요? 얘만 보이고 있다고요. 누구? 서클의 바디. 요 녀석이라고요. 예. 그죠? 요게 요 녀석이잖아. 그 다음에 누구의 스타일을 잡을 거냐면 이너. 요게. 바로 위에 있는 이너가 누구냐면 얘입니다. 예. 이너. 이너가 여기에 이렇게 있게 할 거예요. 됐습니까? 이너가 이렇게 있다고요. 누구 안에 있는 거? 서클의 바디에 요 이너. 지금 레프트를 보고 있어요. 레프트 하나만 보고 있다고요. 레프트 하나에서 얘가 지금 누구냐면 요 녀석이라고요. 서클의 마스크 이너를 요렇게 잡았다고요. 아니다. 서클의 마스크 이너는 얘가 아니라 오른쪽으로 옮길 거예요. 잠깐만요. 이게 오른쪽을 여기에 잡을 거고요. 좀 이따 봐요. 그 다음에 아우터를 여기 잡을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냐면 이름을 써보면 아우터의 레프트입니다. 요거를 아우터의 레프트랑 같이 묶어서 그룹 지어볼게요. 이게 아우터의 레프트라고요. 이게 누구래? 이너의 이것도 써볼게요. 레프트 안에 있는 누구? 이너입니다. 그냥 짧게 이렇게 할게요. 같이 묶어서 그룹핑 했어요. 자, 다시 이너가 여기 오른쪽, 아우터가 이쪽입니다.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우리가 이제 스타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 이렇게 잡을 거라고요. 이너는 여기 있게 할 거고 아우터는 여기 있게 할 거라고요. 지금 이게 누구라고요? 아우터의 레프트가 서클의 마스크 아우터의 레프트 얘라고요. 얘가 지금 여기 있게 할 거고 그 안에 있는 자식 요소 서클의 마스크 이너 서클의 마스크 이너 레프트 안에 있는 서클의 마스크 이너는 여기 오른쪽에 있게 하겠다고요. 그럼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 누구한테다가 오버플로우 히든을 거냐면 얘 레프트에다가 오버플로우 히든을 걸 거라고요. 얘한테다가 오버플로우 히든을 건대요. 자, 그러면 얘한테다 오버플로우 히든을 걸면 태그를 보면 누구한테 오버플로우 히든을 건대요? 얘한테다 오버플로우 히든을 건대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건 하나도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질문.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아웃 레프트의 이너를 바깥으로 이렇게 빼놨어요. 이 레프트의 이너는 보일까 안 보일까? 자,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이해됐어요? 어디가 보여요? 오버플로우 히든이라며 어디가 보여요? 여기가 보이는 거 아니야? 여기는 보이고 바깥쪽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이해됐습니까? 이게 여기에 이렇게 있다고요. 됐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제가 얘를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돌렸어요. 어디가 보일까요? 여기 이 부분이 보이는 거잖아. 이 부분이 보일 거라고요. 얘한테 오버플로우 히든이 있고 얘는 바깥쪽에 있으니까 이 바깥쪽은 안 보일 거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지금 요거를 우리가 이제 방향에 따라서 누굴 돌리는 거냐면 이 녀석을 돌리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얘는 파악이 됐으니까 얘들은 이렇게 잠깐 빼놓고 다시 얘도 볼게요. 얘가 누구냐면 이제 저거는 아무리 돌려봤자 왼쪽에 이쪽만 채워지지 오른쪽에 채워질 수는 없다고요. 안 그래요? 오른쪽에 색깔이 나올 리가 없다고. 이거는 누구예요? 레프트 안에 있는 라이트 안에 있는 클래스명 누구? 이너입니다. 라고 해서 같이 묶어서 그룹을 할게요. 이거는 누구예요? 여기 라이트의 아우터의 라이트라고요. 그냥 짧게 써볼게요. 아우터의 라이트. 이게 누구라고? 얘라고요. 같이 묶어서 했어요. 얘도 마찬가지. 이걸 어디에 놓을 거냐면 여기에. 얘를 어디에 놓을 거냐면 여기에 놓을 거예요. 얘한테는 마찬가지로 뭐가 있다고? 오버플로우 히든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얘를 넘치는 건 안 보인대요. 그럼 지금 상태에서는 뒤에 있는 저 파란색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지금 상태에서는 저 뒤에 파란색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 안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죠? 어떤 상황에서 보입니까? 얘가 여기 요 뒤에 파란색이 다 보이게 하려면 이 라이트의 클래스명 라이트 안에 있는 서클의 요 마스크 이너가 얼마큼 돌아야 돼요? 얘가 얼마큼 돌면 이쪽 반이 보이냐고요. 그치? 얘가 이렇게 해서 중심점을 어디에 놓고 여기에 놓고 이렇게 돌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된다고? 여기까지가 이렇게 채워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뒤에 이 안쪽은 보이라고 했으니까 뒤에 파란색이 보일 거라고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건 이제 50%지 않습니까? 50%가 채워진 거 아니야? 10%를 채워주려면 누가 더 돌아가야 돼? 누가 더 돌아가야 돼? 이렇게 돌아가면 여기가 보일 거라고요. 이해됐습니까? 됐나요? 그걸 우리가 지금 짜야 된다고. 자, 하나하나 해볼까요? 아, 여기 지금 중심을 잘못 잡아서래. 제대로 돌리면 다 채워집니다. 얘가
중심점을 지금 제대로 잘 못 맞췄다고. 이런 식으로 채워지면 돼요. 좀 이따 옆에다가 더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이제 왼쪽 거부터 다시 한번 CSS를 잡을게요. 누구부터 잡겠답니까? 얘부터 잡아보겠대요. 잠깐만 다시 원래대로 좀 수직으로 놓고. 레프트 안에 인어는 이렇게 한쪽 잡아볼게요. 얘는 왜 또 돌아가 있니? 다시 원래대로 세우고. 얘가 여기에 있어야 된대요. 자, 지금 이너든 바깥쪽에 아우터의 레프트든 간에 둘 다 뭐는 똑같아요. 크긴 똑같아요. 둘 다 모두 똑같습니까? 여기에 차트를 기준으로 해서 앱솔루트를 위치 잡는 건 똑같아요. 그죠? 똑같은 것들은 먼저 쓰자고요. 오케이, 봅니다. CSS로 갈게요. 누구 서클의 아우터 카피 얘랑 누구 서클의 이너 얘랑 둘 다 똑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다고요. 둘 다 똑같이 위드가 얘 반 120 픽셀 하이트 부모가 만들어진 크기 다 포지션 앱솔루트라고요. 그리고 얘를 감싸는 건 오버플로우 히든 둘 다 걸어버립니다. 아우터에만 걸어도 되지만 이너한테 걸어봤자 어차피 이너 안에 있는 건 아무것도 안 보일 거니까 이렇게 해서 구현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똑같이 잡아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답니까? 얘가 지금 크기만 잡아줬죠. 그죠? 크기만 잡아줬는데 자, 이 상태에서 레프트 안에 있는 이너가 여기에 있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있게 스타일을 잡아주세요. 얘가 여기에 있게 스타일을 잡아달라고요. 아우터의 라이트는 그러니까 레프트의 이너 요 자리 아우트의 내도 요 자리 이렇게 있게 CSS를 잡아주세요. 화면과 같이 나오게 CSS를 잡아달래요. 큰 거부터 할까? 여기에 있는 얘들부터 위치를 잡을까요? 그러면 얘가 아니라 아우터의 라이트는 여기에 아우터의 레프트는 여기에 있게끔 CSS를 잡아주세요. 얘가 누구라고요? 얘가 왼쪽에 이렇게 있게 하래. 누가? 이 녀석이. 그럼 얘를 선택을 해야지. 얘 선택 어떻게 해요? 그냥 서클의 마스크 아우터라고 선택하면 얘도 서클의 아우터의 아우터지 않습니까? 얘만 선택해서 이렇게 왼쪽에 있으라고 하니까 서클의 마스크 아우터에 얘는 이름이 하나 더 있잖아. 라이트라는 게 있으니까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얘 라이트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붙여서 얘가 왼쪽에 있다고요. 레프트형. 그 다음에 누가? 여기에 레프트는 잠깐만 라이트는 라이트 아까 설명을 약간 거꾸로 한 것 같다. 자, 라이트는 라이트에다가 오른쪽에 넣을게요. 레프트는 레프트에다가 하겠습니다. 위치를 지금 어떻게 잡은 거냐면 라이트가 요렇게 잡았어요. 레프트는 요렇게 잡았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안에 있는 이너를 반대쪽으로 놓을 거니까 똑같아요. 이렇게 잡았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여기 안에서 이너가 잠깐만요. 여기 안에 얘 빼놓으면 레프트 안에 있는 이너를 이렇게 잡겠다고요. 오케이. 레프트 안에 이너를 여기에 잡아 주시겠습니까? 얘의 위치를 여기에 있게끔 잡아 주세요. 요 녀석이 여기 있게 누구라고요? HTML로 치면
left 클래스명 left 안에 있는 누구 얘라고요. 얘가 여기에 있게끔 스타일을 잡아달래요. 잡아보십니다. 지금 누구의 스타일을 잡아달랍니까? 여기 left 안에 있는 inner래요. 그죠? 클래스명 서클의 left 안에 있는 서클의 inner의 위치를 저렇게 잡아달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클래스명 left 안에 있는 서클의 inner가 얘가 지금 이 녀석이 여기에 있게 하려면 설마 여러분 이렇게 하신 분 있어요? 틀렸죠? 아닌데 라이트 0에 있는 거 맞는데? 라고 지금 혹시 우기는 분 있습니까? 왜 틀린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고 요소 검사하면 얘가 여기 안 있고 여기 있을걸? 안 그래요? 여기 있어야 된다고요. 자, 이거 얘 포지션 뭐예요? absolute. absolute는 누굴 기준으로 움직인다고요? 얘 기준 누구냐고요, 얘. 지금 누구의 위치를 잡으시는 거예요? 얘 레프트 안에 있는 얘 이너의 위치를 잡으시는 거지 않습니까? 얘가 기준이 누구냐고요? 차트에요. 가까운 부모 중에서 포지션이 기본값이 아닌 녀석이에요. 가까운 부모 중에서 기본값이 아닌 녀석은 누굽니까? 지금 아우터죠, 그죠? 아우터가 지금 어디 있어요? 아우터가 여기 있잖아. 아우터의 레프트가 여기 있다고요. 얘를 기준으로 움직인다고요. 얘를 기준으로 움직이니까 라이트 0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있다고요. 몇이라고 해야 여기 있냐고요. 몇이라고 해야 오른쪽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까? 레프트에서 몇? 100%. 이해되셨습니까? 포지션 잡으실 때 주의하시라고요. 무조건 가까운 부모 중에서 포지션이 기본값이 아닌 애가 걔가 기준이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돼 있어야죠. 그죠? 그 다음에 누구도 right도 잡는다라고 하면 얘는 일러스트로 보면 지금 이제 누구의 위치를 잡는 겁니까? 여기에 아우터의 right 안에 아우터의 right 안에 right의 inner 얘의 위치를 이렇게 잡는다고요. 그죠? 그러면 얘는 누굴 기준으로 움직여? 가까운 부모 중에서 포지션이 기본값이 아닌 건 얘거든. 바로 위에 부모 얘. 얘를 기준으로 이 녀석이 여기에 이렇게 하려면 무슨 값이 100%? 얘 말이에요. right에서 100% 온다라고 해야죠. 어디에서 100% 온다고? 기준 위치에서 100% 온다고요. 이렇게. 얘 right가 이 요소에 움직이려고 하는 이 요소가 기준 위치 right에서 100% 온다고요. 이해됐습니까? right 100%라고요. 됐나요? 아직도 포지션이 헷갈린다면 곤란합니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각도에 따라서 우리가 누굴 돌리는 거라고요? 이 서클의 이너를 돌리는 거라고요. 자, 그림에 지금 라이트의 이너가 있으니까 얘를 먼저 볼게요. 얘가 돌아간다고요. 우리가 이제 스크립트에서 얘한테다 로테이트를 걸 거라고요. 로테이트를 거는데 이게 로테이트가 이렇게 걸리면 돼요? 어떻게 로테이트가 걸려야 됩니까? 얘는 어디를 중심으로? 가운데가 아니죠. 그죠? 얘가 어디를 중심으로 돌아야 돼요? 여기를 중심으로 돌아야 된다고요. 적어주세요. 중심점을 잡아달라고요. 얘의 중심점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얘의 중심점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고요. 적어주세요. 지금 누구 여기 left 지금 그림은 right 안에 이너가 있으니까 right 안에 이너를 먼저 설명을 하면 얘 말입니다. 클래스명 right 안에 이너 얘가 이건 배제하고 얘가 어떻게 돌아간다고요? 그냥 이 자리에서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고. 중심점이 어디로 바뀌어야 됩니까? 좌우에서 어디 끝 right 세로에서 어디 센터 영문으로 쓸 거면 right 센터 숫자로 얘기하면 100% 50% 그죠? 됐습니까? 요 끝에 기준점은 원래 센터가 센터 하니까 50-50라고요. 그게 아니라 어디로 한다고? 끝에 중앙으로 한다고요. 오케이.
트랜스폼의 오리진을 끝에 중앙에 하겠다고요. 오리진을 100% 50%라고 하겠다고요. 됐습니까? 그럼 얘는 이제 반대로 누구 레프트 얘가 있고 이너 얘가 있으면 이 녀석은 어디를 기준으로 돌아야 돼요? 마찬가지 얘도 가운데 중심으로 돌면 안 된다고요. 어디를 중심으로? 중심점이 여기로 해서 돌아야 되겠다고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돌아야 된다고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트랜스폼 오리지널 왼쪽에 중앙이라고 해서 어떻게 쓰면 됩니까? 0% 또는 0, 50%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지금 상태에서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 좀 볼까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게 나나?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어요. 왜? 다 오버플로우 히든 걸려서 다 가려놨거든.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자, 어떤 거는 막론하고 그러면 임시로 한번 돌려보실래요? 여기 반만 나오게, 여기 오른쪽 반만 나오게 돌려보시겠습니까? 오더가 뭐였습니까? 여기 반이 보이게 하래. 그럼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다시 보면 누가 돌아가야 되는 거냐고요. 오른쪽이 보이게 하려면 자, 레프트 안에 얘 보일 리가 없어요. 지금 그죠? 오버플로우 히든 걸려 있으니까 얘는 보일 리가 없고 라이트 안에 이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누구 라이트 아우터의 라이트에 얘한테 오버플로우 히든이 걸려 있으니까 이 안에 있는 건 안 보이는 거 아니야. 이 안에 있는 게 누구야? 라이트 이너가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요. 얘가 보이게 하려면 요 반쪽이 보이게 하려면 이게 중심점이 여기에 있고 어떻게 돌아가야 돼?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에 들어와야 아우터 안에 라이트 안에 저 이너가 이런 식으로 돌아와야 요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보일 거라고요. 얘가 이렇게 들어오면 잘 보세요. 왜 뒤에 파란색이 보이냐면 얘한테도 뭐가 걸려 있어요? 이너한테도 오버플로우 히든이 걸려 있다고요. 오버플로우 히든이 걸려 있는데 이게 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순간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순간 지금 뒤에 파란색이 보이는 건 HTML을 치면 지금 라이트 안에 이너 안에 있는 동그라미는 보이라고 돼 있잖아. 이해됐어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반이 보이는 거라고. 오케이? 얘가 돌아가는 거라고요. 트랜스폼의 로테이트 몇 도? 180° 돌려볼게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 볼까요? 위치가 지금 정확하지 않군요. 하나가 일단 보면 우리가 아까 누구한테 스타를 잡은 게 있냐면 서클 바디한테 스타를 잡은 게 있어요. 지금 서클 바디가 동그라미가 지금 위치가 제대로 안 잡혀 있는 거거든요. 검사를 해보면 서클 바디가 이렇게 돼 있다고요. 얘도 이렇게 안에 있는 서클 바디도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서클 바디는 둘 다 똑같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누굴 기준으로? 얘 차트를 기준으로 해서 서클 바디가 똑같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서클 바디가 가까운 부모 얘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위치가 잡혀 있습니다. 우린 서클 바디에다 크기를 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부모 요 녀석 안에 있는 이 서클 바디의 위치가 지금 제대로 안 잡혀 있으니까 둘 다 똑같이 뭐를 해주면 좋겠냐면 이너도 여기 있죠. 그러면 서클 바디에 가볼게요. 서클 바디에 가서 됐습니까? 어디 갔니? 네, 서클 바디에 가서 레프트 0 넣어볼게요. 가까운 부모 중에 위치니까 얘 하나에다가 위치를 잡으면 안 되겠구나. Sorry. 자, HTML을 보면 지금 여기 안에 서클 바디는 누굴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여기 안에 서클 바디는 누굴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우린 얘를 지금 돌려놨으니까 이쪽에 있는 걸 착각하고, 그죠? 원래는 이 레프트 안에 인어는 지금 어디 있어요? 레프트 안에 인어는 여기 있다고요. 그죠? 라이트 안에 인어는 어디 있습니까? 왼쪽에 여기 있다고요.
그죠? 그러면 레프트 안에 있는 이너 얘가 여기 있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서클 바디가 어떻게 있으려면 이렇게 있으려면 레프트 안에 이너 안에 서클 바디는 뭐가 0이어야 돼요? 라이트가 0이어야 돼요. 그죠? 라이트 안에 이너는 지금 현재 여기 있다고요. 라이트 안에 이너 안에 서클 바디가 동그라미가 이렇게 되려면 얘는 레프트가 0이어야 된다고요. 이해되셨습니까? 뭐를? 아니 얘야. 얘는 오른쪽에 얘가 오른쪽에 있고요. 얘는 있고 지금 이너 서클 바디에 가까운 부모는 얘를 기준으로 움직이잖아. 지금 얘를 봐야지. 이해됐습니까? 다시 한번 써보면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서클 바디의 위치와 서클 바디의 위치와 어디 안에 있는 라이트 안에 있는 서클 바디의 위치가 다르다고요. 그죠? 레프트 안에 있는 건 지금 요거라고요. 얘를 다시 그리면 레프트 안에 있는 서클 바디는 어디 있다고? 레프트 안에 있는 서클 바디는 이너가 어디 있으니까? 이너가 여기 있으니까. 그죠? 이 아우터에 레프트가 지금 여기 있고, 그죠? 여기 있고, 그 안에 거는 이너는 여기에 놨잖아요. 그치? 얘를 기준으로 해서 서클 바디가 이렇게 되려면 얘는 라이트가 0이라고. 누가? 얘는 라이트가 0이라고. 됐어요? 얘는 당연히 레프트가 0일 거고. 됐습니까? 저장하고 다시 봅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누굴 돌렸지? 잠깐만, 왜 왼쪽에 나와? 일단 여기까지 됐습니까? 가운데 잘 안 있다니까? 좀 전에 이 서클 바디가 어떻게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다고요. 그걸 지금 두 개를 겹쳐놔야 된다고. 그 트랜스폼을 왜 줘? 그냥 레프트, 그러면 걔한테만 라이트 값을 주거나 레프트 값을 줘서 위치를 잡죠. 원래 하나는 제대로 있었어. 그죠? 근데 둘 다 일단 똑같이 위치를 잡아줬다고요. 여기 안에 겹쳐놨는데 지금 아까 우리가 누굴 돌렸지? 레프트 안에 이너, 아이고. 레프트 안에 이너는 지금 누구였습니까? 얘잖아. 얘를 돌렸네. 얘를 돌리는 게 아니라 누구 안에 레프트를 돌렸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 이너를? 라이트 안에 이너. 여기 라이트 안에 누구 이너. 이게 이너라고 하면 얘를 돌려서 여기가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제가 반대쪽 걸 돌렸다고요. 이게 아니라 이게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되겠다고요. 그래야 오른쪽이 나오겠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추가 오던 이거였어요. 여기가 요렇게 되게 여기도 더 채워지게 마저 돌려보시라고요. 여기가 이렇게 빨간색이 이렇게 채워지게 해봐주세요. 지금 요 부분이 더 나오게 하려면 누굴 돌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얘는 반 돌아갔어요. 이미 다 돌아갔으니까 누굴 더 돌려야 되는 겁니까? 레프트 안에 있는 얘를 더 돌려줘야 되겠다고요. 20 정도 더 돌려보면 저장하고 보면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확인됐습니까? 됐어요? 자, 지금 얘는 임시로 한 거고요. 지금 HTML 좀 볼까요? HTML에 보면 여기 안에 숫자는 지금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에 숫자가 없다고요. 대신 위 두 개는 날씨 API를 이용해서 숫자가 들어오는 거고 아래 거는 숫자가 이미 있어요. 얘들은 그냥 그 숫자를 쓸 거라고요. 아래쪽에 와보면 얘들은 20이라는 숫자와 bird에는 20이라는 숫자와 ws에는 45라는 숫자가 있다고요. 이제 우리가 스크립트를 통해서 얘들 차트들마다 누구의 각도가 다 다릅니까? 라이트 안에 이너의 각도와 레프트 안에 이너 각도가 다 다르다고요. 이 차트들마다 여기 구현해야 될 수치가 다 다르다고요. 그쵸? 그러니까 CSS에 가서 임시로 했던 건 이제 필요가 없고요. 지울게요. 지워주세요.
자, 돌렸던 걸 다 원상태로 돌렸고요. 오케이? 여기에서 이제 얘들의 30도면 100%, 100도를 360도로 봤을 때 30도는 몇 도를 돌려야 되고 100%를 360도로 봤을 때 79%의 습도는 몇 도를 돌려야 되는지 계산을 한 다음에 누구들마다 클래스명 차트마다 할 일이 있다고요. 클래스명 차트들마다 뭘 가져와야 돼? 안에 있는 누구의 데이터를 가져와 여기 안에 차트의 컨텐트 안에 이 퍼센트 넘버 안에 저 글씨를 가져와서 저 숫자에 있는 만큼 회전을 걸어줘야 되겠다고요. 그게 80이면 누구를 돌리고 누굴 돌려야 돼요? 좀 전에 우리가 여기가 반이 다 채워지고 여기 20이 채워지려면 누굴 돌렸습니까? 인어를 하나만 돌렸어요? 둘 다 돌렸어요? 둘 다 돌렸지, 그지? 자, 여기가 반이 넘는다라고 한다면 둘 다 돌려줘야 되고 반이 안 넘는다고 하면 한쪽만 넘겨줘야 된다고요. 고난의 길이 예상이 되죠? 스크립트 가볼까요? JS 안에 main.js로 보실게요. 자, 일단 날씨 API는 다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냥 제 계정으로 해서 구현이 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이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보자고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우리가 누구마다 할 일이 필요한 거냐면 클래스명 아까 얘들 차트들마다 각각 이 안에 아이고 어디 갔어? 네, 각각 차트들마다 이 안에 퍼센트 수치를 받아와서 그 안에 라이트 안에 인어든 레프트 안에 인어든 걔를 돌려야 된다고요. 누구마다 할 일이라고요? 이 차트들마다 할 일이라고요. 그러면 얘가 변수로 잡혀 있어야 되겠네. JS 가볼게요. 자, 그래서 보면 클래스명 차트를 변수명 차트에 담아놨군요. 그리고 열자마자 지금 보면 오른쪽에 이 검은색 화면에 오른쪽 얘가 들어오는 건 얘한테다가 뭐가 걸려 있어서 애니메이트가 걸려 있어서 하던 일을 멈추고 라이트 값이 기존에는 마이너스 몇이었다가 누가 요 id 씬 컨텐트가 CSS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id 씬 컨텐트는 열자마자 화면에 안 보이게 하려고 라이트가 50%에서 기준 위치에서 바깥으로 나가 있었다고요. 그쵸? 이렇게 안 보이다가 언제 애니메이트의 문법을 이용해서 라이트 값이 0으로 바뀌게끔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들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차트당 할 일이래요. 메서드 뭘 써야 됩니까? each 쓰죠. 차트들마다 해서 each 쓰자고요. 되셨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뭐를 알 수 있어야 되냐면 얘들마다 할 일이 있다고요. 얘들마다 할 일에서 우리가 디스로 받아오는데 안에서도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디스로 받아오렵니다. 이제 디스를 쓸 일이 있으면 변수명 디스를 쓰겠다고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우리가 누굴 돌려야 된다고요? 누구를 돌려야 된다고요? 아까 임시로 각도 돌릴 때 누구 돌렸어요? 누굴 돌렸습니까? 얘들 돌렸잖아. 그죠? 그러면 얘들을 변수로 잡아야 되겠어요. 그죠? 얘를 변수로 잡을 거라고요. 레프트 안에 있는 서클의 마스크 이너랑 라이트 안에 있는 서클의 마스크 이너랑 변수로 잡혀 있어야 얘를 돌리기 편할 거라고요. 자, 변수를 잡을 건데 각각의 안에 있는 이너가 달라지는 거니까 변수명 끊었네? 끊지 말고 갈게요. 그러면 변수명 서클의 left라는 변수를 잡아 볼게요. 서클의 left는 그냥 이렇게 잡으면 될까요? 제가 이렇게 잡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각각이 돌아간다며? 이러면은 숫자 하나 가져오면 마지막에 있는 숫자에 따라서 모든 각도가 다 똑같이 나올 거라고요. 그게 아니죠. 누구 안에 있는 거?
이 this 안에 있는 거라고 해야 되겠다고요.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써야 돼요? 누가 돌아가는 겁니까? 아까 this라고 했으니까 이 this 안에서 find 누구 얘라고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각도가 다 다르거든.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80도를 만든다, 60도를 만든다 라고 했을 때 얘가 몇 도 돌아가야 되고 그대로 copy 끊지 않고 갈게요. 그 다음에 circle의 right가 있다라고 하고요. 얘는 누구? 예, 클래스면 right 안에 circle의 mask의 inner라고요. 되셨나요? 자, 얘들이 일단 시작하자마자는 다 0도입니다. 얘의 CSS 속성 중에 transform, rotate, rotate가 몇 도라고요? 0도라고요. 누구도? 얘도. 얘도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add하고 예,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쟤랑 둘 다 트랜스폼의 로테이트는 0도라고요. 일단 시작하자마자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해줘야 됩니까? 몇 도를 돌릴지 알아야지. 몇 도를 돌릴지는 어디에 있어요? HTML에 어디에 들어와요? 퍼센트 넘버에 들어오죠. 그죠? 각각의 차트는 우리가 this로 받아왔으니까 변수명 이제 위에서 끊지 않고 더 만들게요. 여기에서 percent number는 어디 있다고? 각각의 this 안에 find에서 클래스명 누구? percent number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저 숫자를 가져와서 일단 숫자를 가져온 다음에 저 숫자가 후루룩 바뀌는 것까지 돼야 돼요. 완료본을 보면 지금 보면 숫자가 쭈쭈쭈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다시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저기 안에다가. 그죠? 넣어주려면 어디에 넣어주는지도 변수 이게 그놈인데? 아, 얘는 선택을 한 거고 이건 선택을 한 거고 얘 안에 있는 누굴 가져와야 돼? 이 글씨를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글씨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요? 이걸 퍼센트의 이름을 바꾸자. 컨테이너라고 할게요. 컨테이너. 그럼 퍼센트의 넘버는 실제 퍼센트의 넘버는 요 녀석의 안에 내용을 가져야 된다고요. 내용 어떻게 가져옵니까? 안에 있는 내용. 응? 내용을 가져온다고. 이 안에 45가 있는지 80이 있는지 그걸 지금 변수명 어디에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퍼센트 넘버에 담으려고 한다고요. 어떻게 가져오냐고요. 안에 있는 내용을 글씨의 형태로 가져오겠다고요. 내용을 태그의 형식으로 안 가져오고 글씨로 가져오겠다고요. 내용을 텍스트 이렇게 한다고요. 오케이? 텍스트나 HTML의 사용법은 둘 다 똑같았어요. 이렇게 하면 그냥 내용을 가져오는 거고 만약에 텍스트라고 안에 내용을 써버리면 그 내용을 넣어주는 거고요. 이해됐습니까? 얘는 가져오는 거 get, set은 어떻게 한다고? 저 안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주면 set이라고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일단은 시작하자마자는 얘 안에 이 percent number에다가 아니지 여기 안에 글씨에다가 percent container에다가는 다 숫자 0에서 시작하겠대. 숫자 0에서 시작하겠다고요. 텍스트에서 뭐라고 해주면 돼요? 0이라고 써주면 되지. 그죠? 자, 이거는 안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는 거, 이건 안에 있는 내용을 뭐로 바꾸는 거? 0으로 바꾸는 거. 사용법이 이렇게 두 개뿐이 없다고요. 됐어요? 바꾸셨습니까? 콘솔에서 percent number 좀 찍어볼까요? 여기에서 콘솔 percent number 안에 숫자가 어떻게 들어오나 보자고요.
퍼센트 넘버에 각각의 텍스트의 내용을 가져와서 찍어 보겠대요. 여긴 지금 다 0이고 콘솔에서 확인을 해봤을 때 지금의 숫자가 이렇게 잘 나오고 있다고요.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숫자가 나오는 거 확인. 퍼센트 넘버의 숫자가 나오는 거 확인됐나요? 자, 그러면 저 숫자를 우리가 뭐로 바꿔줘야 돼요? 각도로 바꿔줘야 된다고요. 아이고 어디 갔어 콘솔. 이 숫자를 30을 각도로, 74를 각도로, 20을, 45를 각도로 몇 도로 해야 되냐 이거죠. 일단 가정은 이래요. 그냥 100이 360도라고요. 물론 온도가 100보다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거는 감안하고 작성을 해볼까 합니다. 자, 스크립트에서 이제 우리가 각도를 계산을 해줘야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또 머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뭐부터 할 거냐면 각도를 돌리기 전에 숫자부터 바뀌는 것부터 합시다. 그지? 숫자가 지금 우리가 원하는 숫자, 콘솔. 숫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걸로 후룩 바뀌게 하겠다고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숫자가 바뀌는 건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해봤어요. set 인터벌로 해서 그때그때마다 숫자를 일일이 넣어주는 방법도 봤고, 그 다음에 jQuery 넘버라는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숫자를 그냥 지정하게 하면 그 숫자로 후룩 바뀌는 것도 해봤어요. 일일이 짜는 거는, 그러니까 set 인터벌은 너무 공수가 많이 들어가고, jQuery를 또 로드를 하자니 그건 양심상 그렇고, 중간에 절충해서 애니메이트의 방법을 해볼게요. 우리가 애니메이트의 문법에서는 프로그레스라는 중간중간마다 할 일이라고 해서 끝나고 나서 할 일 말고 중간중간마다 할 일이라는 걸 쓸 수가 있었어요. 프로그레스, 애니메이트 메서드에서 써볼게요. 애니메이트 메서드의 프로그레스는 웹에 있는 어떤 거든 상관없이 그냥 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써볼게요. rate라는 값을 0에서 animate rate라는 값을 24로 바뀌는 과정을, 자, animate의 문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animate는 지금 이 rate라는 건 웹에 지금 없어요. HTML에 없습니다. 없는 거지만 순수하게 여기 이 구문에서만 쓸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애니메이트는 원래는 애니메이트가 바디든 뭐 헤더든 걔의 마진이 바뀌는 걸 몇 초에 걸쳐서 보여줘 그런 식으로 짤 수도 있었지만 프로그레스로 넘어오면 옵션을 쓸 때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무슨 속성이든 간에 무슨 일이든 간에 그 이름이 바뀌는 과정을 애니메이트로 걸 수가 있었다고요. 자, 여기에서 옵션을 이용해서 duration이라는 옵션 1.5초에 걸쳐서, 원래는 이거를 애니메이트로 그냥 하면 우리가 듀레이션이라 이런 거 안 쓰고 그냥 1500 그리고 콤마하고 뭐 이징 다른 할일 그렇게 쓰지만 그것들이 원래 다 옵션명이 있었던 거라고요. 그죠? 그 옵션명 중에 뭐가 있어요? 프로그레스가 있다고요. 프로그레스 그때그때마다 할 일. 여기서 그때그때라는 건 어느 때 저 숫자가 0에서 24로 바뀌는 그때그때를 변수명 now에다가 this, 지금 이 애니메이트 문법 메서드 자체를 this로 받아오고 걔 속성 중에서 rate라는 속성을 지금 우리가 now라는 거에 찍어보고 있어요. 콘솔에서 콘솔 로그 now를 찍어보면, 콘솔 로그에 now를 찍어보면 어떻습니까? 0에서 24로 바뀌는 과정 그 중간이 콘솔에 찍히고 있다고요.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다시 한번 애니메이트의 문법을 상기를 해드리면 Teachers 모듈의 주요 핵심 요약에 jQuery의 서머리에 가볼게요. 애니메이트는 원래 이렇게 했다고요. 그죠? 앞에 선택자가 있고 하던 일을 멈추고 애니메이트 속성값, 시간, 이징 끝나면 할 일이라는 게 있었다고요. 근데 모두 있었다고요? 그 중간마다 진행 중 할 일이 있었다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요거를 풀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썼어요? 이렇게 썼었다고요. 얘를
그냥 한 줄로 처리한 걸 이제 그냥 쓰면 속성값, 시간 이징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간 이징한 다음에 뭘 쓸 수 있다고? 원래 기본값은 끝나면 할 일이 있었다고요. 이렇게 끝나면 할 일. 그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내려와 보면 애니메이션의 옵션을 나눠하는 방식으로 지금 얘를 요게 기본적으로는 뭐하고 똑같은 겁니까? 이거 뭐 한 줄로 돼 있는 한 줄로 돼 있는 걸 이렇게 한 줄로 돼 있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요걸 그대로 오페서티 여기까지는 똑같지만 이 1200을 듀레이션이 이 이징이 이거 다 하고 난리는 컴플릿이 있었다고요. 그 뒤에 뭐가 있다고요? 진행 중에 할 일이 있다고요. 지금 이 문법을 쓴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이 씬에서의 뭐가 바뀌는 겁니까? 지금 오페서티가 바뀌는 과정을 보여주려고 했지만 더 나아가서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지금 hour나 rate나 이런 것들도 뭐가 있다고요? 프로그레스를 이용해서 그때그때 찍을 수가 있었다고요. 지금 그걸 보여드렸다고요. 확인됐습니까? 여기까지 되셨는지요? 자, 우리는 저 숫자를 지금 어디에다 넣어줘야 돼? 퍼센트 자리에다 넣어줘야지, 그치? 그러면 얘를 이제 응용을 하면 되겠죠. 얘가 레이트가 우리가 원하는 건 레이트가 어디까지? 이거 24가 아니라 각각의 뭐 아까 우리가 콘솔에 찍어 봤잖아요. 이 퍼센트 넘버 안에는 뭐가 찍혀 있어요? 현재의 온도, 습도, 각각의 수치가 찍혀 있다고요. 그 수치가 어디에? 여기에 들어와야죠. 바꾸자고요. 넣으셨습니까? 지금 얘가 어디 안에 있어요? 이치 안에 있어요. 차트에 이치 안에 있다고요. 차트들마다 할 일 안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요. 차트들마다 이 숫자를 반영해서 우린 지금 콘솔에 찍었지만 콘솔에 찍는 게 아니지 이제. 이걸 어디에 찍어야 돼요? 저기 어디? 아까 우리가 0이라고 했던 여기에다가 찍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0이 아니라 이 순간순간마다의 수치는 이제 뭐로 지키고 있어요? now로 지키고 있다고요. 이게 어디로 들어와야 돼? 여기로 들어와야 되겠다고요. 이게 어디로 들어와요? 여기로 들어온다고요. 저 0이라는 숫자 대신에 뭐가 찍히면 돼? now가 찍히면 되겠다고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숫자가 바뀌나 한번 볼까요? 이건 여기에서만 쓰는 거야. 여기에서 뭘 뽑으려고? 얘를 뽑으려고. 이 이름은 바꾸고 싶으면 바꿔도 돼요. 뭐로든. 여기에다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다고. 여기에서만 쓰는 아무 이름이나 상관없다고요. 됐나요? 단순히 저 값이 이 값으로 바뀌는 그 중간중간에 할 일이라고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 숫자가 이 숫자로 바뀌는 그 중간중간 진행마다 할 일이라고요. 이 상태에서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볼까요? 새로 고침 해볼게요. 어떻습니까? 숫자가 이렇게 쭉 바뀌고 들어오고 있어야 된다고요. 확인됐어요? 근데 소수점이 나오죠. 그죠? 소수점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이 디스레이트를 어떻게 바꿔주면 돼요? 매스 산수를 이용해서, 그죠? 매스 산수를 이용해서 얘를 뭐로? 바닥으로 끌어내려야지, 그죠? 매스를 이용해서 플로어 또는 세일을 써도 돼요. 천장으로 올려도 된다고요. 어쨌든 소수점만 없애면 되겠다고요. 저장하고 다시 한번 브라우저 화면 확인해 보면 됐습니까? 1.5초에 걸쳐서 각각의 수치가 바뀌는 것까지는 됐다고요. 우리가 숫자가 바뀌는 건 이렇게 구현을 했단 말이에요. 숫자뿐만 아니라 이 숫자에 반영해서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얘의 각도가 이런 식으로 쭉 원료본이 아니었구나. 원료본 어디 갔냐? 원료본 다시 한번 볼게요. 숫자가 들어오면서 그 숫자에 따라서 각도도 이런 식으로 변해줘야 된다고요. 그죠? 그럼 프로그레스 안에 할 일이 더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반영을 해주려면 여기 프로그레스 안에다가 더 작성을 해야 되겠다고요. 자, 우리가 누구를 각도를 돌려야 되는 거냐면 각도를 구현하려면
아까 누구 여기에 서클의 레프트와 라이트를 변수로 잡아놨었어요. 얘가. 그리고 누가 얘가. 각도를 좀 만들까 합니다. 쟤의 돌릴 각도를 변수명을 만들어 볼게요. 자, now에서 지금 각각 지금 온도와 습도와 그리고 다른 데이터들을 불러오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콤마 일단은 지금 숫자가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고요. 30, 70, 20, 45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린 저거를 뭐로 환산을 해야 되면 각도로 환산을 해줘야 돼요. 각도를 디그리로 잡겠습니다. 변수명 DEG에다가 됐습니까? 만약에 100 수치가 100이라고 한다면 360이 찍히게 해야 된다고요. 360도라는 각도가 나오게 해야 된다고. 자, 산수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각각의 30, 70, 20, 40은 now에 찍히고 있어요. 이 now 가지고 요리를 어떻게 하면 각도로 나오냐고요. now가 만약에 100이래. 그러면 360이라는 수치가 나오게 하래요. now 뭐라고? 곱하기? 몇? 100? 찍는 거야.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만 하면 100이라고 하면 3600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뭐로 나눠야 360이 됩니까? 36,000이 되는구나. 아니, 3600이 되겠군요. 그죠? 아니, 공이 두 개 더 붙잖아. 36,000이 되잖아. 그걸 뭐로 나눠야 돼요? 100으로 나누면 각도가 나올 거라고. 됐습니까? 이게 100이라고 한다면 이게 만약에 50이라고 한다면 이제 몇 도가 나오는 거예요? 50이라고 한다면 반 180도겠지. 이 양반아. 이 양반들아. 여러분 정신 차려. 오케이? 산수를 해야지. 얘가 50이라고 하면 180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끊지 않고 갈게요. 우리가 누구한테 얘를 돌려야 되는 거라고. 얘랑 돌려줘야 되는 거라고요. 돌릴 각도가 얘랑 각각 각도가 다를 거라고요. 그쵸? 변수를 또 잡죠. DEG right, DEG left. 이제 또 머리를 써보자고요. 자, 가정을 해볼게요. now가 쉬운 거부터 해봅시다. now의 수치가 50도래요. 50. 그러면 각도는 몇이 나와? 180 구현한대. 그죠? 그러면 DEG right. 이 right가 누굽니까? right가 얘예요. 자, 180도를 만들어 주려면 누굴 돌려야 된다고요? 180도 여기 오른쪽이 완벽하게 보이게 하려면 아까 right 안에 inner가 아니라 누굴 돌려야 돼? left 안에 있는 inner. 아, 얘가 아니구나. right 안에 있는 inner. 아, 헷갈려. right 안에 있는 inner가 지금 이렇게 180도 돌아서 얘한테 오버플로우 히든이 걸려 있을 거니까 얘한테다가 오버플로우 히든이 걸려 있을 거니까 여기 안에만 보여 라고 해서 이 right 안에 inner 안에 누가 보이는 겁니까? 서클의 바디가 보이는 거라고요. 누굴 돌렸다고요? 얘를 돌렸다고. 얘가 누구라고? right 안에 inner. right 안에 inner가 변수명 누구라고요? right 안에 inner가 서클의 right라고요. 그치? 서클의 right가 몇 도 돌아야 돼요? 네, 서클의 right가 180도를 돌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DEG right라고 한다라고 하면 DEG right에는 180이 저장돼야 하겠다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죠? 원래 여기 있던 게
원래 여기 있던 게 180도 돌아서 이렇게 와야 이 안에 있는 파란색이 보일 거 아니야. 됐습니까? 위에 얘가 얘가 몇 도?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각도 180도로 돌아야 된다고요. 이제는 이렇게 짧게 그냥 처리할게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now가 50이라고 한다면 각도는 180도를 만들어야 되고 누구만 돌면 돼? right 안에 inner만 돌면 된다고요. 클래스명 right 안에 클래스명 inner만 돌면 된다고요. 그죠? 그죠? 자, 각도가 이제 60이래요. now가 60이래요. 몇 도예요? 빨리 산수해야지. 응? 계산기 돌려봐야지. 응? 어떻게 한다고? 60에 곱하기 360 하고 걔를 몇으로 나눈다고? 100으로 나눈다고요. 확인됐습니까? 몇 도? 216도래. 우리가 구현해야 될 게 216도랍니다. 자, D is right는 몇 도 돌아야 합니까? 180도. 그죠? right 안에 인원 180도 돌아야 돼요. 이러고 끝나요? 또 누가 돌아야 되죠? D is left는 몇 도 돌아야 돼요? 몇 도? 36. 그죠? 36이 더 돌아야지. 이건 어디에 있는 거? 클래스명 left 안에 있는 누구? 인원은 이만큼 돌아야 된다고요.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뭐 하나만 더 만들어 본다라고 하면 now가 100이면 얘 360도. 그치? 그럼 얘는 몇 도 돌아야 돼? 180도. 그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각도에 따라서 잘 보면 D is right에는 얘는 최대가 몇 도입니까? 180도가 나와요. 그죠? 맞습니까? 자, 여기에서도 얘도 최대는 몇만 나와요? 180도만 나와요. 맞습니까? 자, D is right에는 각도가 몇이 됐든 간에 얘는 최대는 180도예요. 더 적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now가 조금 더 만들면 now가 30이라고 한다면 디그리는 30 곱하기 360 나누기 100은 129도네. 그죠? 그러면 129도라고요. 그러면 D is right는 몇? 129도. 자, 그러면 D is right에는 숫자가 뭐가 들어온다고요? 최대 180. 뭐부터? 0부터. 이해됐어요? 0부터 최대 180이 들어오고 얘는 D is left는 똑같이 0에서 180도 돌아오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금 다르다고요. 어떤 케이스가 있겠냐면 자, now가 30일 때는 얘는 180도 최대 180도인데 여기에서 30일 때랑 50일 때랑을 보면 얘는 129일 때 30일 때는 129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120 요것만 볼게요. 이제 각도만 보면 각도가 129일 때는 얘는 129 각도가 180 때는 얘가 180 이고 예, 각도가 216이면 얘는 180이지만 얘는 몇 도여야 돼요? 180이 아니라 여기에서 요거 뺀 거, 그죠? 얘에서 누구에서 DEG에서 누굴 뺀 거 180도 뺀 거 그만큼이 여기에 나와야 된다고요. 얘도 어쨌든 값은 최대는 180분이 안 나와요. 이것도 그죠? 아까 360도 돌면 얘가 180도로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써보면 여기 있는 DEG right에는 매스 민 매스의 민은 이 안에다 값을 두 개 적을 거예요. DEG 들어왔고 180이라고 적었습니다. 자, 매스의 민은 뭐냐면 저 값들 중에서 최소값을 선택을 한다는 얘기예요.
최소값을 선택한다고요. 자, 아까 메모장하고 다시 한번 비교해서 볼게요. DEG가 129래. 그러면 여기 right에는 숫자 몇이 저장된다고요? 둘 중에 작은 게 누구예요? 180과 129에서 작은 게 얘잖아. 그죠? 얘가 나온다고요. 자, 지금 여기 DEG에는 129가 있다고요. 우리가 구현해야 되는 건 지금 129도라고 할 때에 얘 right는 몇 도 돌아야 되고 left는 몇 도 돌아야 되냐고요. left는 이 상황에서 몇 도 돌아야 됩니까? 0도 돌아야 된다고요. 그죠? 여기 얘는 어떻게 적어야 얘가 now가 몇일 때? 120일 때. now가 129도일 때 여기에는 0이 나오게 어떻게 쓸 수 있냐 이거죠. 그거를 매스의 민으로 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에서는 만약에 아까 요걸로 먼저 한번 따져 볼게요. 얘가 디그리가 216도래. 얘가 now가 216도래요. 아니지. now가 아니라 DEG. 이 각도가 216도래요. 자, 216이 넘어왔어요. 이 매스 민 맥스를 이용해서 이 right에는 몇이 저장됩니까? 180. 둘 중에 작은 게 180이니까. 그죠? 자, 여기에는 궁극적으로 우린 몇이 들어와야 되는 걸 알아요. 36이 들어와야 되는 걸 알아요. 그죠? 36이 나오게끔 지금 여기 매스 민을 써서 DEG left에다 36이 저장되게 해줘야 된다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만약에 이렇게 쓴대요. 맥스. 둘 중에 높은 값을 쓰겠대요. 그럼 저 가로 안에다가 어떻게 해놓으면 될까요? 제가 여기다가 또 콤마하고 0이라고 썼어요. 둘 중에 높은 값을 쓰겠다고요. 0을 썼고 여기에 높은 값이 나오게 하겠대요. 저기에 뭐가 나오게 해줘야 돼요? 산술통에서 뭐가 나오게? 여기 동그라미 친 거랑 얘랑 둘 중에 높은 게 얘가 나오게 하겠대. 응? 그럼 동그라미에다가 산술통에서 뭐가 나오게 해줘야 돼? 36이 나오게 해줘야 된다고요. 36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DEG에서 그렇죠. 216에서 뭘 빼?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216이래요. 그러면 쟤는 그게 그거긴 하겠군요. 근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얘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DEG right을 이렇게 써버리면 써버리면 만약에 이게 뭐면 180보다 적으면 DEG right엔 뭐가 저장돼 있어요? 120이 저장돼 있잖아. 120에서 120을 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에 각도가 지금 뭐가 나와야 되냐면 무조건 반을 빼면 제가 이렇게 썼어요.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얘가 120이래. 아니 216이래. 216이면 216과 180 중에 작은 값은 180을 선택을 해요. 그죠? 자, DEG에 216이 들어왔대요. 그러면 요 산수를 통해서 36이 남아있다고요. 그죠? 그러면 36과 0에서 둘 중에 높은 값은 누구? 36이니까 DEG left엔 30이 남아있어요. 자, 이거를 바꿔보자고요. DEG가 각도가 90이라고 해봅시다. 자, 90이면 여기에 90과 180 중에 뭐가 선택됩니까? 90이 선택돼요. 그죠? 여기에 몇이 들어온다고요? 90이 들어온대요. 90에서 마이너스 빼기 180을 했어요. 그럼 결과는 여기 몇이 남습니까? 마이너스 90. 둘 중에 높은 게 누구예요? 0. 그래서 0이 나온다고요. 지금 말한 대로 아까 여기에서 DEG right를 빼버리면 여기에서 90만 빼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0이네. 둘 다 똑같네 결과는. 그러고 보니까 됐습니까? 이렇게 해주면 DEG right와 DEG left에는 이제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로테이트 하고자 하는 각도가 들어오고 있다고요. 그죠? 자, 그럼 여기에 써보시겠습니까?
누굴 돌리는 겁니까? 위에 변수를 잡아놨어요. 이게 언제 작동해요? 프로그레스 이때마다 작동한대요. 숫자가 바뀌듯이 누구의 뭐가 바뀌게 해주면 됩니까? 로테이트 수치가 바뀌게 해주면 될 거라고요. 여기에 적어 보시겠습니까? 요 각도 구했으니까 이 각도만큼 돌아가게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작성해 봐 주십시오. 고요. 위에 올라갔을 때 얘랑 얘를 돌리지 않습니까? 그죠? 얘한테다가 CSS 메서드를 이용해서 얘 속성 중에 뭐를 바꾼다고요? 트랜스폼의 속성 중에 로테이트라는 속성을 바꿔야 되겠다고요. 그죠? 그리고 누구도 밑에 있는 똑같이 누구도 라이트도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되겠다고요. 자, 제가 CSS로 먼저 생각을 해보라고 하는 건 얘한테다가 만약에 그냥 만약에 90도를 돌린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쓰냐고 로테이트 90 디그리 하고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응? 그냥 변수 안 불러온다 생각하고 쓰면은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서 어느 부분만 지금 변수에 담겨 있냐고요. 여기에서 이 부분만 변수에 담는 걸로 작성을 해야 된다고요. 변수명이 뭐라고요? 변수명이 여기에 left가 바뀌는 거의 변수명은 뭡니까? 이게 그대로 얘가 그대로 여기에 이렇게 들어오게 쓰는데 90이라는 숫자는 어디에 적혀 있어요? left에 deg left에다가 적혀 있을 거라고요. 그럼 그냥 이렇게만 쓰면 되냐고. 절대로 안 되죠. 그죠? 그렇습니까? 어디까지? 여기 앞에까지는 문자 취급을 해주고 얘만 바뀌는 거 아니에요? 요 녀석만 바뀌고 나머지 아니 어디야? 얘만 바뀌고 얘만 변수로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문자라고요. 이해하셨습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문자 자원단표로 감쌌고요. 플러스 누구? deg left 플러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deg부터 가로 닫아주는 거가 문자라고요. 플러스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고. CSS 원래 풀 주소로 먼저 생각을 해놓고 쓰면 오케이? 쓰면 여기는 뭐로 오른쪽에 바뀔 각도는 변수명 오른쪽에 있는 걸로 해서 바꾼다고요. 됐나요? 먼저 써보고 여기에서 어느 부분만 바뀌는 거지 그 부분 제외하고 문자 취급을 해주면 된다고요. 되셨습니까?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저장 브라우저 화면 확인 이렇게 해서 잘 나오고 있다고요. 여기 콤마 해야 되는데 세미콜론이 찍혀 있어요. 어쨌든 종료했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야 합니다. 각각 얘가 돌아가는 거랑 안 된다고 하면 각도를 잘못 계산했거나 아니면 위에 선택자 변수명에 담는 저 선택자가 잘못이 돼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예제는 이렇게 완료입니다.